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공원이나 등산로에서 발생한 무차별 강력범죄와 관련한 연속기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범죄와 같은 위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바로 비상안심벨인데요. 주변에 설치된 비상안심벨을 누르면 즉각 신고 위치를 확인하는 등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김효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숲속에 마련된 창원시 진해구 한 근린공원입니다. 경찰 협조를 받아 이곳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안심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눌러봤습니다. 비상 버튼을 누르자 경고음이 크게 울리지만 기계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관할 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시간 경찰 신고 기능이 없는 안심벨을 설치한 겁니다. 면적 2만여 제곱미터의 공원 화장실에 설치된 안심벨은 16개. 모두 경찰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경찰한테 바로 연계가 되면은 그것도 연계도 되지 않고 그냥 소음만 울리는 거라면서요. 그러면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창원 도심에 자리 잡은 또 다른 공원. 공원 산책로 전체 1km 구간 안에 안심벨 17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모두 경찰과 연결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제 기능을 하는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112 상황실과 연결되는 비상벨이 설치된 화장실입니다. 실제로 벨을 눌러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고장이 난 겁니다. 이달 초 경찰이 현장 점검에서 이를 확인하고 자치단체에 수리를 요청했지만 보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회선도 가입을 해야 되고 그 회선 가입되는 대로 거기 맞는 모델을 가져와서 설치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창원 도심공원 등에 안심벨이 설치된 곳은 모두 130곳. 하지만 이 가운데 40%가 넘는 56곳은 안심벨을 눌러도 경고음만 울릴 뿐 곧바로 경찰에 신고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실상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겁니다.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구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갖춰야 되는데 산야 같은 경우에는 비상벨을 사용하더라도 즉각적인 구조가 온다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기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자치단체는 올해 안에 경찰과 연결되는 안심벨 수를 늘리는 등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경남경찰청이 KBS가 보도한 공원과 등산로 강력범죄와 관련해 경남 각 시군에 폐쇄회로 TV와 비상벨 등 방범시설 증설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경찰서별로 방범시설 우선 설치 구간을 파악 중이며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 치안협의회를 통해 각 시군에 증설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공원 내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경남 1170여 개 자율방범대를 중심으로 순찰과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국화 신품종을 수억 원의 사용료를 받고 베트남에 수출했는데요. 해당 국화가 베트남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수입되는 일이 일어나 화훼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농촌진흥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국화 신품종 백강입니다. 사계절 내내 생산할 수도 있고 고질병인 흰녹병에도 강합니다. 지난 2월 농촌진흥청은 이 종자를 베트남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사용료는 3억여 원, 화훼 종자 수출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문제는 이후 이 품종이 국내로 역수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상자에 가득 담긴 국화, 포장지와 상자에는 원산지가 베트남으로 쓰여 있습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 국화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직접 구매한 문제의 베트남산 국화입니다. 농민들이 국화가 역수입된 것 같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야 유전자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국산 품종 백강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국내 화훼 농민들은 신품종 국화 수출 전부터 국화 역수입 우려가 제기됐지만 대책 마련이 부족했다고 지적합니다. 동직 재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베트남에서 먼저 재배를 돼가지고 한국을 돌아오니까 참 참담한 실정입니다. 수출 당시 반드시 베트남에서만 판매하고 그 외 국가로 수출할 경우 우리 농촌진흥청 허가를 받도록 한 계약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수입 경로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고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라든지 행정보호권 침해 고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진청은 뒤늦게 수입 물량 50만 본을 전량 폐기하고 현지 계약업체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함양군 공유재산인 함양약초과학관이 이용객 감소로 올해 말 폐관을 결정했습니다. 함양에서는 토속 어류 생태관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문을 닫는 시설인데요. 애물단지로 전락한 시설물을 전수조사하고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2010년 약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만든 함양약초과학관, 국비 10억 원, 군비 20억 원 등 모두 30억 원이 들었습니다. 산삼 전시실과 강의실, 약초 체험실 등을 갖췄는데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개장 초기에는 하루 평균 27명이 찾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하루 평균 5명 방문에 그쳤습니다. 하루에 정말 안 올 때는 아무도 안 올 때도 있고요. 10명 내외 홍보에 또 문제가. 함양읍에서 차로 30분 가까이 이동해야 하는 데다 전시와 관람 시설이 과학과 연관성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관광객들이 다양한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은 고장난 채로 오랜 기간 방치돼 있습니다. 개장 이후 12년 동안 든 유지비만 7억여 원. 2년 전 1,500만 원을 들여 조명 공사까지 마쳤지만 함양군은 올해 말 과학관 폐관을 결정했습니다. 이용객이 없는 데다 갈수록 유지 관리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티스트들이 활동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그쪽 연계해가지고 활용하는 방안 꼭 논의 중인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함양군에서 최근 폐관을 결정한 곳은 60억 원 규모 토속어류 생태관에 이어 두 번째. 전수조사로 공유재산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의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노후 미활용, 방치 공유재산에 대한 새로운 활용 방안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명확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모 사업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용객 외면을 받고 있는 공유재산. 용도 변경과 재산 매각이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경남의 거장을 만나다 8월에 만날 인물은 탄생 115주기를 맞은 청마 유치환 시인입니다. 거제에서 태어나 통영에서 시인으로 성장한 청마의 작품 세계와 5,000통이 넘는 연서에 담긴 애틋한 사연을 진정은 기자가 조명합니다. 거제 둔덕 돌담길 안으로 옛모습 그대로 되살린 생각. 골목 하나 사이에 둔 작은 기념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청마 유치환 시인이 태어난 지 1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통영에서 교편을 잡은 시인은 32살이 되던 1939년 대표작 깃발이 수록된 첫 시집 청마시초를 펴냈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탈자의 손수건.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 전쟁 중에도 끊임없이 시를 쓰며 시집 12권, 천여 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굉장히 새벽에 일어나셔서 세상이 조용할 때 쓰셨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뭘 하시면 저희는 늘 조용하게. 서정주, 김동리 등과 함께 생명파 시인으로 불리며 초대 한국시인협회를 이끌었습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걸 극복하려는 의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고. 시인은 함양과 부산, 경주 등에서 국어교사와 교장을 지냈고 24개의 학교 교가를 작사했습니다. 시를 읽어주고 또 문예를 지도해 주니까 노는 시간 되면 교장 선생님 실이 아주 줄이 길게 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료 교사이자 시조 시인 정운 이영도에게 보낸 수천 통의 절절한 연서는 또 다른 작품 세계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5,000통 넘게 이어지던 애틋한 연선은 20년 만에 끝이 납니다. 청만은 부산 여상 교장 시절이던 1967년 2월 교통사고로 59살 생을 마감했습니다. 시인은 3살에 떠났던 고향 거제 둔덕으로 다시 돌아와 에메랄드빛 바다를 내려다보며 노스텔지어와 사랑을 꿈꾸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오늘은 흐린 하늘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한 비구름은 대부분 동쪽으로 빠져나갔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은 곳곳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강약을 반복하며 휴일인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모레 오후까지 다시 곳곳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남해안에 최대 150mm 이상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3도, 창녕이 2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0도, 함안이 2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3도, 합천이 22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0도, 합천 2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휴일인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6일 거제 갈꽃도 근처 바다에서 모터보트가 선박과 충돌해 50대 남성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닷새째 사고 선박을 추적 중입니다. 통영해경은 구조된 탑승자 진술과 해상선박 교통관제, VTS 시스템을 통해 사고 당시 주변에 있던 선박들을 상대로 사고 연관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이 특정되면 추가 진술을 거쳐 도주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서울 서희초 교사 49제 추모 움직임에 대해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 교육감은 그제 본인의 사회관계방 서비스에 교육 본질 회복을 외치는 선생님들의 절규에 우리가 답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9월 4일은 교육 회복 희망의 날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